모종님 교수님이 로컬을 강조 이제 해주셨는데 저하고 좀 비슷한 내용이 많은데 제가 보는 로컬은 조금 큰 개념에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로컬 인재 양성하고 창업인데 그 로컬 활성화를 위한이 어떻게 보면 지역 발전을 위한 어떻게 지역 안에서의 대학과 지자체 역할과 협력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안에서 조금 더 좁혀보면 우리가 이제 대학으로 본다 그러면 아산에는 대학을 볼 때 5개가 있죠. 그래서 오늘 3개의 대학이 이제 일반 대학에서 가장 우리가 중심에 있는 대학들이 있죠. 그래서 뭐 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선문대학도 있고 호서대학교도 있고 순천향대학이 있고 그 다음에 캠퍼스가 영동대학교인데 유원대학교죠. 거기가 유원대학교가 또 아산 캠퍼스에 들어와 있고 또 전문대학하고 폴리텍 대학을 구분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폴리텍 대학이 또 아산 캠퍼스가 여기에 있는 그래서 우리가 보면 5개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다면 우리가 일반 대학, 전문대학이라고 구분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전문대학, 폴리텍 대학 또 학위과정은 아닌데 직업전문학교 2년제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이 일반 대학 그 다음에 2년제를 지향하면서 허리 인력에 대한 것들을 되게 강조해서 보는 부분이 좀 그래서 너무 많은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나눠서 생각하는 거에서 복잡해지고 어려운 게 아닌가 그렇게 이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자체 하면 우리가 보통 보면 광역자치단체가 이제 17개가 있고요. 기초지자체가 226개가 있죠. 그래서 지금 있는 부분으로 보면 이제 아산이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로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전문대학성과 그 다음에 기초지자체 안에서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이제 로컬을 보통 기초지자체 그러면 기초지자체하고 대학이 이제 활성화되어 있는데 뭐 우리 아산 같은 경우는 지금 전문대학이 없고 일반 대학이 중심으로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는 이제 일반 대학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큰 대학들은 로컬 단위보다는 광역이나 국가 차원에서의 연구고 많은 일들이 좀 진행돼야 되고 전문대학에 있는 부분은 특히 로컬을 강조해서 움직여진다고 하는 것이 제가 이제 좀 강조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자체 안에서 지금 제가 이 제목을 조금 좁혀보면 다 들어갈 수 있지만 전문대학 기초지자체의 역할과 협력으로 이렇게 보자.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진행하는 정책이 너무 탑다운식의 운영이 좀 많다라는 거죠. 국가 차원에서 진행되고 광역으로 내려오고 기초 단위에서 내려오는데 저는 이보다는 보텀업이 훨씬 더 중요하다. 로컬이 안정되게 활성화가 돼야지 광역도 활성화가 되고 광역에서 활성화가 돼야지 국가가 활성화되는데 우리는 너무 국가가 많은 것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밑에 있는 부분의 창의성이나 창조성들이 상대적으로 국가에 의존하는 것들이 되게 높은 부분을 어떻게 보텀업을 만들어갈 것이냐에 대한 주제들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지금 제가 한국전문대교육협의회에 지금 있으니까 한국전문대교육협의회는 전문대학 전체 연합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총 회원대학이 133개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133개가 이제 움직이고 그 안에 제가 지금 맡고 있는 게 산학교육혁신연구원을 총괄하다 보니까 교육부의 인력 양성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정부 부처의 다양한 정책들을 우리 전문대학이 어떻게 선순환으로 가져갈 수 있느냐가 강조되는 거고 그 안에서 이제 창업 특히 이제 지금 중기부의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 모종린 우리 교수님이 지금 보시는 로컬 크리에이터도 좀 크게 본다면 그 지역 안에서의 창조자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가 저는 기초지자체하고 대학이다. 그 안에서 창조자들을 육성하고 그
그 안에 상권이나 다양한 주체들을 활성화 있는 부분에서의 역할들을 한번 살펴보고 이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는 것이 오늘 주제의 핵심입니다. 지금 목차는 간단하게 서론 이제 말씀드리고요. 여기 기초 지방 정부가 아까 말씀드린 기초 지자체가 226개가 나름대로는 기초의 지방 정부라는 말을 좋아하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적인 용어는 아닌데 하여튼 그렇게 본다 그러면 기초 지방 정부가 그 기초 지자체 안에서의 또 우리 큰 국가 차원의 정부에서 진행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지역대학, 전문대학 뭐 이쪽에 그 역할에 대한 거를 한번 두 번째 장에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 체계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 그 다음에 결론적인 부분으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저는 요 이제 용어에서 이전까지 이제 우리가 국가 혁신 시스템이나 그다음에 지자체 협력 시스템들을 통합해서 RIS라는 구조로 썼죠. 지역 혁신 시스템을. 그러면 지역 혁신 시스템에 보통 얘기를 할 때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지자체를 이렇게 보통 지칭해서 진행이 되는데 그 안에서 제가 볼 때는 RIS를 조금 나눠서 본다 그러면 LIS 체계들을 강화시켜야지 RIS 체계가 된다. 어떻게 보면 국가 체계 시스템이나 광역 체계 시스템은 알아서 돌아갈 수 있다. 근데 기초자치단체의 지금 시스템은 규모 차이가 크고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 있는 기초자치단체를 어떻게 케어할 것이냐. 그 지역들이 지역의 소멸을 일으키고 그 지역 안에 있는 대학도 상당히 인구 감소라는 것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이제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좀 이제 강조하고 싶고요. 특히 LIS 226개 자치단체에서 주목을 해봐야 될 곳이 100만이 인구 갖고 있는 4개 도시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00만이 넘는 도시가 그럼 4개가 어떤 곳이 있죠? 지금 이제 수원시가 있고요. 두 번째가 창원시가 있고요. 창원시는 창원, 마산, 진해가 합쳐져서 이렇게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고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용인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또 100만을 육박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이제 성남이나 뭐 이런 지역이 있죠. 4개 자치단체를 보면 그 안에 다 연구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는 행정안전부에서 그렇게 지정을 해서 100만 인구 100만 이상인 도시에는 연구원이 있죠. 그래서 수원시정연구원, 창원시정연구원, 그 다음에 고양시정연구원, 용인시정연구원. 이 얘기는 뭐죠? 100만 정도에서는 자체 연구들을 해나가면서 그 연구원에서 상당한 백업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국가 차원에서는 뭐 국책연구원이 있고 각 부처의 연구원들이 아주 다양하게 있죠. 광역은 각 시도에 연구원이 있죠. 우리 여기에 보면 지금 우리가 충청도니까 충남연구원, 충북연구원, 세종연구원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보면 NIS 체계들을 효율적으로 움직여 주려고 하면 그 연구원의 기능들이 없는 곳은 대부분이 대학이 맞든지 아니면 중앙에 있는 관계자들이 와서 하는데 중앙에 있는 관계자들은 그 지역에 와서 열심히 하고 관심을 갖지만 또 잊어버리기도 쉽다라는 거죠. 그 안에서는 로컬에서 있는 대학들이 그 역할들을 강하게 해줘야 된다라는 것들이 결국은 대학 지자체 상생이라고 하는 것들로 해서 지금 제가 계속 그 말씀을 드리는 쪽에서 이제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면 아산에서 하나가 있으면 그 한 개의 대학이 의존도가 높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순천향이나 호서대학교나 또 선문대학교 같은 경우에 강점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잘 활용되면서 아산시의 전체 그림들을 그릴 수 있는 체계가
잘 만들어질 수 있다면 효과가 있다. 그래서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에서는 LIS 체계를 좀 더 우리가 조명하고 살펴보는 부분에 투자가 돼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 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심들이 대학에서 많이 높아졌죠. 아까 말씀해 준 그 모종린 교수님이 대학에 지자체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자체 관심이 요즘 되게 많죠. 왜요? 대학이 어려워지니까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교육부가 작년부터 만들어내 있는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 사업, 일명 RIS라는 사업을 만들어냈는데, 이 단위는 결국은 지자체를 활성화한다고 그러는데, 이 지자체의 활성화가 기초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거죠. 광역 단위라는 거죠. 그래서 세 군데가 작년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신 것처럼 경남, 울산이 선정이 됐었고요, 충북이 선정이 됐었고, 광주, 전남이 돼 있죠. 그 다음에 올해 대전, 세종, 충남이 이렇게 선정을 해서 교육부에서 이걸 계속 만들어 간다고 하고 있죠. 이건 어떻게 보면 모든 그 체계 안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전략산업 체계 안에서 필요한 것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안에서 기초까지의 지금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점에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보면 녹화를 해결한다라는 것은 꼭 산업을 만들어낸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인력 양성부터 모든 부분에 지자체가 해결하고자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에 대한 문제들이죠. 그런데 그 기초 지자체에서 지금 심하게 있는 소멸을 겪고 있는 데가, 고통받는 것들은 산업이 없어서 더 그런 경우 있죠. 산업이 없는데 계속 산업을 육성한다고 하는 문제로 과연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대학이 존재하고 있는 기초지자체에서 인력 양성을 하고 연구를 한다고, 그럼 그 기초지자체의 서비스 기능이 강화되고 그 안을 만들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기초지자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학 체계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럼 대학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했던 연구 기능이 실용적인 연구랑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으로 바뀌어야 된다. 저는 이 부분에서 모종린 교수님이 지금 하시는 그 연구에 대한 공감을 너무도 크게 하고 있고요.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중앙하고 광역만 남고 소멸 지역을 이끌고 있는 지금 151개 대학이나 지자체하고 대학이 붕괴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해결할 수 없는 더 무서운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들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이 자원에 대한 문제는 엄청나게 크고요. 오늘 이제 저희 그 협의회 사무총장이 교육부에서 이제 오시는데 오늘 못 왔죠. 왜요? 지금 혁신 역량 떨어진 대학 28개 총장들이 다 모이셨어요. 그래서 오늘 28개 총장님들이 이 평가에 대한 부정을 하고 거기에서 사인을 해서 교육부에서 안 되면 지금 기재부로 전부 다 들어가겠다는 현상들이 벌어졌죠. 왜요? 이번 혁신 역량 사업에 선정이 안 되면 대학이 문을 닫을 것 같고 어려워진다고 해서 들어갔죠. 그러면 그 혁신 역량에 떨어진 대학들을 살펴보면 대도시나 지역 환경이 아주 좋은 대학들은 떨어지는 경우가 별로 없죠. 어려운 지역이 떨어지죠. 어려운 지역이 모집도 어렵고 산업도 없으니까 그 안에서 환경들이 나쁘니까 평가 점수가 나빠지는 것들이 훨씬 크다라는 거죠. 그런데 일반 대학에서 큰 대학들이 떨어졌죠. 2개. 인하대학하고 지금 성신여대가 떨어져 갖고 지금 난리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상대적으로 전문대학 같은 경우는 어려운 지역이 엄청 많이 떨어졌는데 그중에서 강원도가 대폭 떨어졌어요. 9개 중에서 7개가 지금 떨어지고요. 서울에 전문대학이 9개 있는데 1개 떨어졌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 균형발전에 대한 철학이 전혀 안 맞는다라고 지금 하는 것부터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죠. 오늘 과장님 오셨는데 참 균형발전이라는 게 어렵구나라는 것을 실감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조명하고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지금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 지역 소멸을 하기 위해서는 기초 지방정부하고 전문대학 상생발전 확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 대학은 왜 빼냐? 일반 대학은 더 잘할 수 있는데 일반 대학이 기초 지자체 소멸 대학가 있는 지역까지 커버하면 일반 대학에서 아주 더 잘하죠. 그런데 국가 차원에서 할 일과 광역에서 할 일들이 많은데 일반 대학의 대형 대학이 기초 지자체까지 들어와 갖고 일을 하시면 선순환 체계를 하는데 이거는 역행되는 일이 많다. 그래서 저는 감히 전문대학은 그 지역 안에서의 서비스를 강화하고 일반 대학은 국가 차원이나 강역의 큰 흐름에서의 역할들을 만들어줘야지 그 안에서 경쟁이랑 순환 체계들을 원만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오늘 주제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 발전의 핵심 주체로서의 전문대학의 역할들이 필요하다. 지역에 지금 소속되어 있는 그 대학은 그 대학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그 지역이 활성화되고 발전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거가 교수의 책임이고 교수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다. 물론 연구 기능 학생들을 가리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지역 자체가 소멸되고 있는 부분에 연구라고 하는 부분과 또 학생을 가리킬 수 있는 부분도 학생 자원이 축소되는데 잘 가리켜 갖고 그 안에서 인력 양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지금의 문제는 지역의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가 훨씬 더 급하고 훨씬 절실하고 이 안에서 체계들을 갖추지 않으면 다음에 오는 우리 다음 세대들은 너무 어려운 환경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쪽에서 한번 주목해 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정부 차원의 특화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초지방정부 전문대학 상생 모델들을 만들어서 이것들을 전파하고 확산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특화산업으로 진행하면 지금 시도 특화산업하고 기초지자체 관련해서 특화산업을 강조하는데 기초지자체에 특화산업이 있는 것도 없지만 없는 것은 되게 어려운 환경 속에 젊은 사람들은 거의 없고 연세 드신 분들만 있게 되는 사항들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 문제를 청년을 농어촌 지역으로 옮기려고 그러면 그 옮길 수 있는 부분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우리가 그냥 가라고 해서 가는 것들이 아니라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라는 것들에 우리가 좀 살펴보고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하는 부분에서 이제 2장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기초지방정부 측면이 갖고 있는 쪽에서는 지금 예산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에 대한 문제들이 중앙정부에서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내려오는 예산들이 많죠. 그런데 과연 얼마나 효과적으로 쓰이느냐. 인프라 구축하는 데 너무 많은 것을 쓴다. 인프라보다는 소프트웨어들이 강화되고 그 안에가 움직여져야 되는데 소프트웨어의 능력이 없다 보니까 자꾸 자본에 관련된 거를 건물 짓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근데 지금은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강화돼야 되는 거죠.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되냐? 대학이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4차 산업혁명이 들어오고 지금 엄청나게 변화되는 연구 안에서 그 지역이 생존하고 지역의 산업으로 육성되기 위해서는 기초지자체 차원에 있는 인력 갖고만 해결되지 않는다는 데 주목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아산은 지금 40만 정도 되니까 전혀 무리가 없지만 지금 강원 지역이나 적은 지역은 2만 3만의 인력을 갖고 그 안에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적은 일이라는 거죠. 결국은 그 지역에는 도시에 있는 분들이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청년들이 가야 되고 이것들이 지방으로 이양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이양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을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는데 한번 주목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말씀하는 게 지역 비즈니스 코디네이터 또는 로컬 비즈니스 코디네이터를 제가 1998년부터 계속 강조하고 진행된 것들이 결국은 중앙정부에서 지금 추구하는 지역 활성화 정책, 혁신 정책, 지역산업 육성 정책, 일자리 정책들을 광역이나 기초에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광역에서 내려온 것에 기초지자체하고 지역대학에 관련된 혁신 주체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수평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 인프라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비즈니스 코디네이터의 개념이 들어야 된다. 뭐 지역 비즈니스 코디네이터, 지역 코디네이터라고 하는 것들은 대학이나 있는 쪽에서 갖고 있는 그 주도적 사업 추진, 정부 사업에 의해 지역 혁신 체제들을 효율적으로 굳히는 부분. 그래서 오늘 강조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역 비즈니스 코디네이터가 되든 지역 코디네이터가 되든 그 지역의 혁신 주체들이 어떻게 지역을 변화시킬 것이냐에 대한 것들이 어떤 사업을 한다라기보다 그 안에서 큰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것들이 중앙정부에서 해결해 줘야 되고 만들어져야 된다. 지금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해외에 코이카 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가갖고 한국이나 이런 쪽에서 되게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어려운 지역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이동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이냐? 지금 베이비 붐 세대에 많은 자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 전문가, 지역 활성화 전문가, 산업 전문가 해갖고 그룹을 해서 그 지역 안에 있는 곳에 가서 그 안에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 안에서 어떤 구조들이 나오면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체계들을 좀 바꿔보는 부분으로 바꿔보면 어떻겠냐 이런 문제에서 그러면 왜 이런 문제를 고민해야 되냐면 지역에서 내려줬을 때 그 지역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이 아주 미비하다는 거죠. 이건 죄송한 얘기지만 아주 미비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쉬운 게 인프라 구축하는 거죠. 인프라는 너무 잘 돼 있죠. 그런데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소프트웨어들을 가동하려면 더 많은 자원들이 투입돼야 된다는 문제에서 우리가 어떻게 소프트웨어의 자원들을 강화시킬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먼저 선행돼야 된다는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학의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실용적이며 사회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그 다음에 대학의 주기능인 교육과 연구활동을 지역사회의 상호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으로 과시하는 노력, 그 다음에 학생들이 지역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확대. 그런데 우리가 학생들이 대부분 농촌 지역에 가는 학생들이 그 농촌 지역에 있는 대학이 좋아서 간 학생들도 있지만 상당수 어떤 환경에 의해서 억지로 간 학생들이 많죠. 그러니까 졸업한 학생들이 그 지역 안에서 취업을 원하지를 않는 거죠. 좋은 지역에 가서 취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문제가 정주 공간이 마련 안 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이냐에 대한 문제죠. 그 학교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 학생들이나 그 지역의 졸업생이나 그 안에 있는 학생들이 그 안에 공간 안에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그 구조가 돼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런 구조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왜요? 다 좋은 곳으로 오고 싶어 하니까. 그러니까 수도권에 오는 거가 잘못된 게 아니라 수도권에는 그래도 일자리가 있으니까 오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들이 지금 빠르게 해결돼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거는 그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 주요 내용에 대한 지자체 대학이 교육부에서 발표된 내용들인데 상당수 발표된 내용들을 보면 대학하고 지자체를 강조하다 보니까 일반 대학하고 대부분이 광역자치단체의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의 문제들은
광역하고 일반 대학의 문제보다는 지방대학하고 기초지자체의 문제, 전문대학의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면 절대로 우에 있는 문제 갖고는 해결이 안 된다라는 것들이 지금 우리가 좀 강조되고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들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게도 내년에 주목되는 사업이 전문대학 기초지자체 간 지역혁신 체제 구축이 중요하다고 해서 지금 교육부하고 기재부에서 상당수 고민하고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이름은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지원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는 LIS가 주축이죠. 이 안에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특화산업 육성과 평생 직업교육 체제를 갖추는 건데, 이 안에서 우리가 볼 때 지금 대도시 안에서는 이 문제가 커다랗게 지금 어려움을 겪지는 않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어려운 지역과 어려운 대학들을 묶어갖고 새로운 모델들을 만들어가는 것들이 훨씬 크다. 그런데 어려운 지역에는 산업이 없다는 거죠. 그 산업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것들이 결국은 혁신 지구를 만드는 것들에서 중요한 의미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교육부에서 보는 관점들이 상당수 인력 양성에 초점이 돼 있죠. 근데 인력 양성을 하는 거는 왜 인력을 양성하는 건가? 결국은 일자리를 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하고의 관계가 정립돼야 되고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산자부 중기부가 같이 협력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안자치부가 해결돼야 되는 문제들이 서로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들에서 수직적 사고에서 각 정부만들이 강조하는 측면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수평에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 문제가 제가 볼 때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조정하고 정리하는 문제가 지금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체제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활성화 방안입니다. 그럼 왜 대학하고 지자체 협력 중요하다는데 이거 왜 안 될까? 참 안 되죠.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한 장으로 진짜 정리를 잘 해놨던데, 대학에 있는 구성원들은 연구 중심적으로 해갖고 자기 중심에서의 이득을 강조하고요, 지역에서는 연구보다는 지역 발전에 대한 핵심 수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학의 입장하고 지자체 입장이 상당히 다르다는 거죠. 그렇다고 지자체가 지금 상당히 커졌다고 대학이 지자체에 무조건 맞출 수 있느냐? 그렇지도 않다는 거죠. 그러면 지역과 대학들이 잘 해결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입장 차이가 상당히 크다 보니까 좁혀가지를 못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에 목표보도 협업 역량 및 기능에 나와 있는 이 한 장짜리가 결국은 대학하고 지자체들을 어떻게 선순환으로 협력 구조를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가장 큰 숙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나라에서 발생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뭐 이게 맞는 표현일지 모르지만 지자체를 아버지라고 보면 혁신 주체에서 가장 중요한 대학은 어머니라고 보인다. 아버지하고 어머니의 관계들을 좋게 하고 그 가정들이 건강해야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주민이 편해질 수 있는 구조 시스템들을 잘 만들어내면 상당수 연구 기능은 대학에서 만들어내고 4차 산업에 대한 지금 일자리부터 새로운 변화에 대한 것들은 대학이 잘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지자체 안에서 행정이나 주민의 참여 서비스 이런 기능들을 강화할 수 있는 것들의 연구들이 되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안 1에 기초지방정부가 지금 갖고 있는 효과적 정책 실행에 대한 문제죠. 공직자가 그 전체를 다 실행하는 것들은 어렵죠. 그러면 실행을 하기 위해서
제일 잘할 수 있는 데가 대학일 수도 있죠. 자기 대학 소속돼 있는 대학. 근데 그 지역은 그 대학에서 하고 싶지 않은 경우가 많죠. 왜? 잘 못해. 그리고 인지도가 낮아. 그러다 보면 큰 대학으로 가죠. 큰 대학으로 가면 그 작은 대학은 할 수 있는 일자리나 역량이 더 적어지죠. 이것들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에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기초지자체하고 가까운 반경에 있는 대학에 조례를 만들어갖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된다. 왜? 못해도 만들어줘야 되는 게 못해도 경험을 만들어서 역량이 강화되면서 점차 확대될 수 있는데 지금은 못하니까 배제하고 전문가를 찾아보니까 수도권으로 가고 큰 데로 가다 보니까 큰 대하고 작은 대학하고 짝이 지어지니까 전체가 다 불균형으로 온다는 거죠. 이 체계 정립이 안 되면 지금의 악순환은 계속된다.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오는 이유는 지방이 살기 어려운 게 아니라 일자리랑 모든 것들이 갖춰지지 않으니까 수도권으로 모이는 문제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지방으로 이동시킬 것이냐에 대한 문제들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있는 교수들이 현업에 대한 능력들은 좀 떨어질지 모르지만 정부하고 인적 네트워크는 대단히 강한 것 같아요. 이것들을 잘 활용해 갖고 지자체가 필요로 한 인력들을 그 지역에 있는 대학의 구성원들을 통해서 전문가들을 네트워킹하고 전문가들을 잘 판단시켜 갖고 지역을 활성화하는 정책. 그래서 그 안에서 기초지방정부하고 전문대가 서로 연결하는 구조들을 만들어가면 전문대학에 있는 구성원들이 기초지자체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다. 그런 것들을 참여시키면 지금의 그 참여에서 교수들의 역량들이 지자체가 생각하는 거가 다소 떨어지더라도 그 안에서 상당수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게 참 쓰기가 어렵네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전문대학에는 다 산학협력단이 있죠. 근데 학교에 있는 사람들은 산학협력단, 정부는 다 산학협력단을 아는데 지역에 보면 산학협력단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 산업협력단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근데 이 체계가 구축이 안 되면 지역 전체의 체계가 구축될 수가 없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산학협력단의 체계들을 좀 견고히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역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죠. 그게 안 돼 갖고는 상당수 규제랑 법으로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 갖고 대학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축소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 대학이 어려우면 대학의 다양한 기능들을 갖춘 기업이나 기관들이 대학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 안에서 해결책을 갖고 간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문제들을 좀 더 풀어가는데 효율적으로 우리가 진행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전문대학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대학의 역할이라는 거가 전문대학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가 대학에 학과가 없었고 거기에 교수가 없다고 못하냐? 대학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그럼 대학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학교의 구성원 갖고만 하려고 하지 말고 다양한 네트워크들을 지역 안으로 끌어들여올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대학의 유관기관, 전략산업기획단, 지방자치연구원들과의 협력체계는 대학이 잘 구축해서 그 지역을 변화시키는 것들을 가져가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제 거의 가고 있는데요. 지금 가다 보면 4차 산업혁명이 대기업 중심으로만 우리가 정착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기업 중심 정책에서 일자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 선도산업과 전략산업은 좀 일반 대학 중심, 지역의 특화산업은 전문대학 중심으로 이거를 이동시키면 아까 LIS 체계를 조금 더 견고하게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냐라는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그다음 지방정부 안에서는
특화자원의 사업화 기반이나 여건들을 조성시키는 일이 상당수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플랫폼은 거의 교육부에서 발표된 플랫폼이 비슷한 얘기고요. 지역혁신 플랫폼이 결국은 지방자치단체하고 주관대학은 또 여기 안에서 광역하고 거점대학의 얘기만 하고 있는 거지, 지금 밑에 있는 대학들은 거의 수동적인 참여로는 해결 방법들이 별로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기초지자정부와 대학, 이게 뭐 자꾸 전문대학으로 나온 것들이 아까 기초지자체에서는 전문대학이 좀 강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이었고요. 그 안에 산학 연관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그 안에서 기초지방정부가 잘할 수 있는 것, 또 전문대학이나 그 대학이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콜라보 해갖고 새로운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사업들을 구상해내는 부분으로 간다면 지금의 환경보다는 훨씬 선순환 구조들을 만들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잘 실천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가 발전이나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구 감소, 소멸 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